19세기 초반에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비교해부학자였던 리처드 오웬 경이었어요. 리처드 오웬. 아우 들어봤어요. 그런 거 알아요? 네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진짜 처음 들어보는. 모르는 게 없네요. 저는. 네 이거 그래서 들어보긴 이분이 했어요. 메갈로사우루스, 이구아노돈, 힐라이오사우루스 이 세 마리의 동물들을 보니까 오히려 오늘날 살아있는 포유류랑 비슷한 다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일반적인 파충류의 골반을 앞에서 바라본 거예요. 보시면 다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벌려져 있어요. 이렇게요. 다리가 벌어져 있죠. 그런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다리가 뻗어 있네. 밑으로 뻗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메갈로사우루스, 이구아노돈, 힐라이오사우루스 세 가지 동물들이 오늘날 살아있는 파충류들과 다른 다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요. 아, 일반적인 파충류들은 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다 보니까는 움직일 때 걸을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아, 맞네. 그러니까 어기적. 네. 이렇게 이거 뒤뚱뒤뚱이라. 뒤뚱뒤뚱 움직이고요. 몸을 이렇게 S자로 구부리면서 움직여요. 그렇게 하면 힘이 일단 많이 들겠죠. 그리고 숨 쉬기가 어려워요. 아, 폐가 양쪽에 있잖아요. 맞아요. 폐가 동시에 팽창하고 수축을 해야 숨을 쉬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은 폐가 동시에 팽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마뱀이라든지 악어들을 보면요, 걷거나 뛸 때 숨을 쉬지 않아요. 네, 숨을 뭐야, 참고 무산소호흡이야? 걷거나 아, 진짜요? 뛰어요. 네. 아,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쫓아가면 언젠간 잡히겠네요. 언젠가는 멈춰요. 그렇죠. 숨을 쉬기 위해서. 진짜 특이하다. 엄청 힘들겠다. 네. 근데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으면은 그런 문제점이 다 사라지겠죠. 뛸 수 있죠. 일단은 몸을 지탱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걸으면서도 걷거나 뛸 때 숨을 잘 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웬은요, 이 동물들을 보고는 굉장히 좀 독특한 파충류들이다. 얘네만의 따로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한테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 무서울 정도로 크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데이노스랑 도마뱀 혹은 파충류를 의미하는 사우루스를 합쳐서 다이노소어가 돼요. 야, 그때 다이노소어라는 나온 이름을 단어구나. 붙여줍니다.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마뱀. 그쵸, 무서워져. 그쵸. 신기하다.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큰 도마뱀 혹은 파충류, 즉 공룡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리처드 오웬에는 진짜 신기해. 그래서 이후 영국은요, 공룡에 대한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1854년에 런던의 그 수정궁에 공룡 모형을, 실물 크기 모형을 전시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요, 당시 수정궁 정원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아는 공룡 모양이랑 많이 다르다. 많이 달라요. 좀 통통한 느낌? 완전 옛날이니까. 그치? 옛날에 네 발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당연히 그랬겠지. 그렇죠. 일단은 당시에 학자들이 알고 있는 덩치가 큰 동물은 코끼리라든지 코뿔소라든지 하마 이런 애들밖에 없었어요. 다 네 발로 걷잖아요. 당연히 공룡도 네 발로 걸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수정궁의 전시를 본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한테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보러 가고 싶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종교 문제로 따지면 또 이게 논란이 되지 않나? 근데 일단은 그래요? 반응은 대박이었어요. 뜨거웠죠. 대박이었어요. 일단은 공룡이란 존재를 일반 사람들이 알 길이 없었죠, 그전에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오래전에 거대한 생명체 공룡이 살았다는 거를 이제 혁명적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나 그때 당시 인기가 많았다고? 대박이었어. 사람들의 사이에 소문이 난 거예요.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그런 동물 모형 볼 수가 있다. 근데 기존에 없었던 거라서 사람 엄청 많이 갔대요. 그러니까 1년에 200만 명 정도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200만 명이. 그 당시에 대박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래서 수중호에 가면 거기 이렇게 공룡 정원이 그대로 돼 있어요. 우리 보기에는 어설퍼요. 근데 이제 170년 전에 만들었다고 치면 이 어마어마한 거였죠. 네. 그래서 이처럼 공룡이 인기를 끌자 공룡 연구의 기초가 되는 화석 발굴에 박차를 가하게 돼요. 그럼 이제 공룡 화석은 어떻게 발굴이 될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룡 화석을 발굴을 하려면요, 뭘 해야 될까요? 땅을 파야죠. 일단 봐야죠. 되게 단순합니다. 화석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죠. 현재 공룡 화석의 90%는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중국, 몽골에서 발견이 돼요. 왜 그런 거야? 왜냐하면은 지각 변동이 별로 일어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는 지층이 되게 부드러워요. 저희가 가면은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식물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암석을 연구하는 지질학자 이런 분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화석 탐사지로 갑니다. 지층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곳들을 가면은 작은 뼈 조각이라든지 깃발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변을 잘 사사치 뒤지면은 큰 화석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화석 발굴 현장이에요. 직접 찍으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와. 이건 지금 거대한 초식 공룡, 목긴 공룡의 왼쪽 허벅지뼈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석을 발굴을 하면요, 뼈만 뜯어올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주변에 있는 암석이랑 다 같이 이렇게 뜯어서 가지고 연구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와. 뭐야? 이게 지금 연구실에서 현장에서 뜯어온 암석과 화석을 치과용 도구를 이용해서요, 조금씩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와. 네. 저런 걸로 살살살 긁어내나 보다. 그렇죠.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땅 속에 있을 때는 이 누르고 있는 암석 때문에 모양이 유지가 되지만은 꺼내는 순간 뼈들이 막 서서히 으스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본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대한 뭐 집채만한 목긴 공룡 한 마리를 화석 처리를 한다 하면은 10년이 걸리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 청소가 다 끝나면요, 살아있을 때 골격 구조를 저희가 이제 만듭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를 했던 공룡이에요. 네, 이게 지금 갑옷 공룡이에요.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타르키아 투마노바이라고 하는 공룡이고요. 이름을 붙이셨다고요? 이름을 직접? 붙였어요, 제가. 네. 와. 아니 저런 식으로 맞춰나간 거란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저 위에 두 개의 그림은요, 발견된 부위예요. 네. 나머지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부위들은 다른 갑옷 공룡에 이미 발견된 부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거를 보고 참고를 해서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제 이거를 이런 공룡을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이 데이터를 맡깁니다. 그러면은 복원도가 완성이 돼요. 네 발로 걷는 초식 공룡이고요. 피부에 이제 뼈로 된 돌기가 있어요. 보시면 가시로 무장한 모습이 마치 갑옷을 입은 것 같다 해서 일단 갑옷 공룡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이 공룡 보시면 꼬리 끝에 뼈 뭉치가 있어요. 네, 뼈 뭉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이 공룡 같은 경우 보니까는 꼬리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옆구리 쪽에 골절된 뼈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짝짓기 칠 때 마음에 드는 암컷을 두고 싸울 때 저 곤봉을 쓰지 않았을까 추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원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발굴부터 복원까지 공룡 연구가 점차 체계를 갖춰가던 1858년에 유럽의 공룡 연구 열풍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발생하게 돼요. 사건의 시작은 바로 미국 최초의 공룡 하드로사우루스의 발견이었어요. 하드로사우루스. 네. 하드로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이름 뜻이 튼튼한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발견됐던 공룡 중에서 가장 보존율이 좋은 공룡이었어요. 특히 이제 하드로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보고된 지 10년 후인 1868년에 미국은 이제 이 발견된 하드로사우루스의 뼈를 활용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공룡의 전신 골격을 전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전신이 나왔구나.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 가지고 미국은요, 영국을 꺾고 공룡 연구의 선진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공룡 열풍에 불을 붙인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영향을 끼쳤을까? 영화. 영화일 것 같은데 진짜. 바로 서부 개척 사업이었어요. 왜? 그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된 후 그 미국 정부는 동부와 서부를 잇는 대륙 횡단 철도를 설치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부의 땅은 금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에 의해 파헤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물들도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광 캐다가 공룡을 캤나? 화석이 나오나 보다. 캐다가. 광 캘라고 갔다가 화석 캔 거지. 네, 맞습니다.
바로 공룡 뼈 화석들이 대거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화석들은 대륙 횡단 철도에 실려서 빠르게 옮겨지게 됐습니다. 아, 철도 덕분에. 이렇게 하드로사우루스와 서부 개척 사업을 계기로 미국의 공룡 연구는 1870년대에 들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절정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일명 뼈전쟁이라고 불리는 세기의 대결이었어요. 뼈전쟁? 이 대결의 중심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생물학자 오스니엘 마시와 에드워드 코프였어요. 마시앤 코프. 알베르토 씨, 마시와 코프는 또 어떤 사람이죠? 둘 다 엄청 부유한 고생물 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코프는 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약간 부잣집 아들이었죠. 점수저였구나. 예, 그리고 마시 같은 경우는 삼촌한테 돈을 엄청 많이 물려받은 거예요. 이 두 분 그래서 이 화석 발굴하는 데는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인물이죠. 사실 그 마시가요 코프보다 한 9살 더 많습니다. 예, 많은데 이제 두 사람은요 같은 학문을 연구한다는 공통점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신종 화석이 발견이 되면은 서로의 이름을 따서 붙여줄 정도로 각별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전쟁에 다퉜다는 얘긴데 그러면?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우정은요 점차 흔들리게 돼요. 바로 뭐냐면은 마시가 완전 배신을 한 거예요. 왜지? 단초가 된 거는요 1868년 어느 날 코프가 자신의 탐사지인 뉴저지 헤든필드 화석 채석장에 우정의 징표로 마시를 데려간 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실 미국의 최초의 공룡인 하드로사우루스가 발견되기도 했고 코프도 여기서 심지어 새로운 공룡종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화석 발굴지로 떠오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시가 다녀간 이후부터 발굴된 화석들이 코프에게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훔쳐갔네. 훔쳤어. 가지고 갔죠. 네, 코프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마시가 코프의 일꾼들을 돈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를 해서 새로 발견되는 화석들이 있으면은 마시가 당시에 또 미국 예일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이 교수의 집으로 다 가게 된 겁니다. 동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시가 완전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코프에 대한 마시의 견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코프가 공룡은 아니지만은 바다에 살았던 해양 파충류를 보고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수장용인데요. 엘라스모사우루스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이 동물로 인해서 두 번째 갈등의 원인이 시작됩니다. 바로 머리뼈예요. 머리뼈를 꼬리 끝에다가 붙였어요. 이게 앞뒤가 바뀌었어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기가 머리겠지 해가지고 저기다가 머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거야. 나도 목이 엄청 나도 길어요. 나도 당연히 저기가 머릴 것 같아. 와. 위에 있는 게 이제 보건도예요. 와. 그러니까 꼬리보다 목이 더 긴 거네요. 목이 훨씬 길어요. 목을 이루고 있는 뼈의 개수가 70개가 넘어요. 와. 엘라스모사우루스는 경주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머리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들어가고 한참 뒤에 몸이 들어오겠네. 와. 그래서 엘라스모사우루스는요 현존하는 동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긴 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표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코프는 생물의 목이 이렇게 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두개골을 꼬리에다가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코프는 자기가 틀렸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었어요. 숨기는구나. 네. 그래서 실수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썼던 논문들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네. 하지만 코프의 논문을 돌려주지 않은 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마시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마시였어요. 그래서 마시. 두 사람의 우정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시와 코프는요 수많은 공룡 화석과 고대 파충류 화석을 상대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네. 이에 코프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똑같이 했겠죠. 네, 똑같이 했죠. 그래서 코프도 다를 바 없었어요. 그래서 마시의 발굴지에 몰래 가서 화석을 발굴해 해오기도 했고요. 뼈를 훔치거나 아니면 가짜 화석을 묻어두는 일도 있었어요. 엄청난 경쟁이다. 심지어 이들은요 자신이 먼저 발굴한 현장에 상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이것까지 사용하게 됐어요.
이게 뭐였을까요? 지뢰? 맞아요. 설마. 맞습니다. 와. 다이너마이트예요. 진짜요? 와. 다이너마이트예요. 진짜요? 네, 그러지 마요, 진짜. 폭탄.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폭발시켰어요.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해? 근데 박사님 두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경쟁적으로 그 화석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먼저 보고된 학명이 유효하다는 선취권의 법칙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인 거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먼저 구도네. 발굴을 하고 논문으로 이름을 제출을 붙여야. 하고 이름도 붙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시와 코프는 자신이 연구 중인 공룡을 상대가 먼저 발표할까 봐 항상 마음을 졸여야 했고요. 그래서 화석이 발굴되면 서둘러서 전보로 논문을 발표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마시아 코프가 발견한 뼈들을 이제 무턱대고 조립해서 새로운 종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이게 어디에서 발견된 화석인지 화석이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기록되지가 또 않았어요. 그런데 마시와 코프의 경쟁에 피해를 입은 공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뼈로 된 골판이 솟아있는 지봉도마뱀이라고도 불리는 스테고사우루스예요. 아, 많이 봤지. 진짜 익숙하네요. 한 번쯤 만화라든지 영화 속에서 본 익숙한 맞아요. 공룡이죠. 많이 봤어요. 네. 그거는 이 공룡은 어떤 공룡이에요? 스테고사우루스는 그러니까 몸 길이가 9m고 거의 9m고 그리고 몸 무게가 거의 4톤 정도로 되는 엄청나게 큰 초식 공룡이에요. 1877년에 마시에 가지고 신종으로 보고됐던 공룡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 마시가 상상한 스테고사우루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복원하는 스테고사우루스의 모습이랑 조금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비슷한데요? 비슷하긴 하지만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은 등 위에 솟아있는 그 골판이 오늘날 우리가 복원하는 스테고사우루스는 두 개의 열로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는 일자라고. 얘는 일자로 돼 있죠. 박사님, 근데 당시에는 표본이 많지 않으니까 저 정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실수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의도된 왜곡이었다는 거예요. 에? 왜요? 왜요? 이 코프와의 경쟁에 급한 나머지 마시가요, 스테고사우루스의 표본을 빨리 발표하기 위해서 발견된 골판 일부를 생략시켜가지고 그냥 나열을 한 거예요. 모양을 바꿔버린 거예요. 또 꼬리를 보시면요, 원래 지금 복원하는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골침이 두 쌍이죠. 네 개인데 이걸 보면은 네 쌍이에요. 네, 훨씬 더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들은요, 서로를 비난하는데 좋은 구실이 되었죠. 그만 싸워, 진짜. 아유. 둘이 좀 그만 좀 진짜 했으면 좋겠네. 끔찍하네요. 네, 박사님 근데 마시나 코프나 그냥 뭐 50호 100보 같은데 결국에는 뼈 전쟁은 누가 이깁니까? 우선 이제 보고된 공룡의 종수만 보면요, 마시는 80종을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는 유효한 종은 20종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코프의 경우는요, 발견한 공룡 종이 56종이었는데 이 종 중에 현재까지 인정받고 있는 공룡 종은 9종밖에 되지 않아요.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네. 네. 그리고 결국 마시와 코프의 그 만행들이 나중에는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돈과 명예 모두 잃게 돼요. 그래서 결국 뼈 전쟁은 허무하게 끝났고요. 마시와 코프 사실 둘 다 진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